TBM 900 두 번째 시간 엔진 시동을 걸어보자. 지난 강좌 인스펙션 시간이었죠. 잘 따라오셨나요? 이번 강좌는 지난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인스펙션을 모두 마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엔진 시동은 너무 쉬워서 영상 분량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서 시동 전에 오버헤드 패널의 심층 분석, 그리고 EPS, 일렉트로닉 파워 시스템, 그리고 추가로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도 가볍게 다뤄보려 합니다.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100% 정확하다고는 장담 못 드린다는 점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행기의 전기가 어떤 흐름으로 공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긴 것이 크래시 바라고 하는데요. 그 크래시 바가 내려져 있는 상태는 전원 공급이 차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차단기가 내려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는 자동차 시동을 끄고 키를 뽑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크래시바가 다운 상태여도 작동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아래쪽에 배터리 버스라고 하는 이것들이죠. Emergency Light, Ground Clear, Access, 그리고 EPS.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시동이 꺼 있어도 비상 깜빡이, 그리고 실내등은 작동을 합니다. 맞죠? 얘들은 배터리가 켜 있고 꺼 있고와 무관하게 배터리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항상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배터리 버스라고 합니다. 이 TBM 기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헤드 패널에 보시면 액세스 버튼이 있는데요. 야간에 비행기에 타게 되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이 라이트를 켜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시간을 바꿔봤는데요. 자, 이렇게 불이 카고 쪽에 하나, 그리고 조종사 쪽에 하나 이렇게 켜지는 모습입니다. 그는 최소한의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켜놓고 간다 해도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거기에 최대 3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3분이 지나거나 이 액세스 라이트를 끄면은 꺼집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배터리 방전이나 고장을 예방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배터리 버스 중에 하나를 살펴봤고요. 이것을 배터리 버스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래시 바를 올리게 되면 기본 배터리 버스 플러스 이센셜 버스 1, 2가 연결이 됩니다. 이것들은 배터리 버스는 아니지만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배터리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센셜 버스 1, 이센셜 버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이센셜 버스 1, PFD1, 커뮤니케이션 1, GPS, 내비게이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센셜 버스 2에는 패신저 마스크, ELT, 키패드, 오디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필수 버스인 만큼 비행 시 이 버스만 살아 있다고 한다면 무사히 착륙까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센셜 버스, 바로 필수 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배터리를 사용해서 필수 버스들로 지금 계기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 상태에서는 액세스 라이트를 키면은 3분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 제한 없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 버스는 버스 1, 버스 2, 버스 3로 구분되고요. 이 버스들은 이 버스가 나가도 비행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위치, 그리고 버스스 are powered by 돼 있고, 크리시바, 소스, 제너레이터 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그랬고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크래시 레버가 업 상태일 때의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배터리는 켜 있고 발전기는 꺼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버스와 이센셜 버스 1, 2 그리고 버스 1에서 5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BM 900은 버스가 1에서 3까지만이기 때문에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이 배터리가 켜 있는 상태에서 메인 제네레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모든 버스가 작동을 하지만 배터리와 메인 제네레이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는다. 자, 스탠바이 제네레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 배터리가 꺼 있을 때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메인 제너레이터가 들어와 있을 때는 모든 전원을 메인 제너레이터에서 공급받는다. 스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자, 배터리가 켜 있고 제너레이터가 꺼 있는데 이센셜 버스 타이가 이머전시일 때 이때는 버스 1에서 5는 전력 공급이 되지 않고 배터리 버스와 이센셜 버스 1, 2만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비행 중에 메인 제네레이터가 고장이 난다 해도 스탠바이를 이용해서 모든 버스에 전력을 공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고요. 만약 스탠바이도 고장이 난다면 배터리로 모든 전력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안전장치가 3개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머전시 이센셜 버스 타이라고 예외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면 서킷 브레이커를 모두 설명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버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센셜 버스 1, 2, 버스 1, 2, 3 이것도 1, 2고요. 그다음에 버스, 배터리 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장치에는 브레이커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퓨즈와 매우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 브레이커가 없다면 과전력은 계속 들어갈 거고 이 해당 장치 파손은 물론 다른 장치들도 파손시킬 수 있고 심하면 모든 장치가 먹통이 되어버리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력을 차단시키는 거죠. 퓨즈는 1회용이지만 이 브레이커는 재사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죠. 3 혹은 7과 2분의 1. 자, 이 숫자는 전기의 최대 허용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가 있는데요. 이 버스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데는 아까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네레이터나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과전압이 들어가서 버스가 나갈 경우에 이 모든 장치가 죽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고요. 이 버스 1, 2, 3은 필수 버스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버스들이 나간다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이센셜 버스 1, 2 그리고 버스 1, 2가 나가고 버스 3만 남았다 한다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이머전시 버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센셜 버스 타이가 있고 노멀 상태일 때와 이머전시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저 이머전시 이센셜 버스 타이를 켜게 되면은 모든 버스는 죽습니다. 하지만 이센셜 버스 1, 이센셜 버스 2는 살아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비 비상 버스가 되겠죠. 이때는 아까 보신 대로 이센셜 버스 1, 2, 배터리 버스 외에는 작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머전시 버스 역시 배터리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 전에 이 브레이커가 튀어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비행을 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TBM 900 기체는 비행 중에는 이 서킷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만약에 비행 중에 이게 튀어나왔는데 자 눌렀다. 근데도 계속 트리핑을 한다면 다시 재조작을 하지 말고 그냥 놔둬야 합니다.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다른 장치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착륙을 한 뒤에 바로 정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EPS 일렉트로닉 파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개의 제네레이터, 하나의 배터리, 그리고 6개의 노멀 버스, 플러스 이멀전시 버스까지 해서 안전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머전시 버스는 여러분이 비행기를 구입하셔가지고 오너가 되셔서 비행을 매일같이 한다 해도 아마 평생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쓸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자, 이제 오버헤드 패널을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먼저 일렉트릭 파워의 패널에 보시면 자, 메인 제네레이터와 스탠바이 제네레이터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 리셋 버튼은 제네레이터의 과전류 혹은 가스 제네레이터의 RPM이 언더 스피드일 경우에 리셋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스타트 패널에 스타터가 있고요. 이그니션이 있는데 스타터를 살펴보면은요. 나는 온, 오프, 어벌트 포지션이 있죠. 온 포지션에서는 엔진 스타팅을 하는 거고요. 오프일 때는 꺼진 거고, 어벌트는 이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엔진 챔버 안에 잔여 연료가 남아 있을 경우 그것을 이제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때 이 어벌트를 이용해서 없앨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행 후 엔진이 뜨거울 경우에 또 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드라이 모터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니션은 점화 장치죠. 오토, 온, 오프 포지션이 있는데요. 오토는 시동을 걸 때 사용을 하고요. 스타터로 시동을 걸고 나서 스타터가 꺼질 때까지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포지션이 있는데요. 자, 온 포지션일 때는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동을 재점화를 시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헤비 프리시피테이션, 즉 비가 많이 올 때 사용을 하고요. 보통 이착륙 시 켜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꺼져도 다시 재점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오프일 때는 끄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프일 때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아까 모터링을 말씀드렸죠. 모터링 할 때는 꼭 이 오프 포지션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시동을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동을 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프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퓨얼 패널에 보시면 auxiliary 부스트 펌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aux BP 스위치는 연료 탱크에서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하는데 이제 프레셔를 주는 겁니다. 펌프죠. 오토와 온, 오프 포지션이 있고요. 오토는 연료 탱크에서 엔진으로 연료를 보내는데 필요한 fuel 프레셔를 공급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일 때는 꺼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온일 때는 항상 펌프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동 걸 때는 온 상태에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시동을 걸고 나면은 오토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퓨얼 셀렉터가 있죠. 오토와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이 퓨얼 셀렉터를 왼쪽,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하게 하는 게 오토, 그리고 수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보시면 어떤 매뉴얼에는 시동 시 오토로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매뉴얼에는 매뉴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은 시동을 걸 때 이 퓨얼 셀렉터가 이 시동 걸 때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매뉴얼로 놓고 시동을 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뉴얼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오토로 사용하시던 매뉴얼로 사용하시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로 되어 있을 때 지상에서는 75초마다 왼쪽 오른쪽으로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비행 중일 때는 5분마다 한 번씩 좌우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트림스 패널이 있는데요. 여기도 온 포지션, 오토파일럿 오프 포지션, 그다음에 오프 포지션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온에 되어 있을 때는 오토파일럿과 엘리베이터 트림, 그리고 러더, 에일러론이 모두 작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온으로 놓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오토파일럿 오프는 어, 오토파일럿은 되지 않고 러더와 에일러론만 사용이 가능한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 매뉴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 포지션일 때는 모든 오토파일럿과 모든 트림이 작동을 하지 않지만 이 엘리베이터 트림은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이거 정확히 언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매뉴얼에 보시면 뭐 이착륙 할 때 어떤 특정 상황에서 쓴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터널 라이트를 보시면 랜딩, 택시, 오프가 있고요. 그리고 펄스, 내브, 스트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부는 포지션 라이팅이죠.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때는 이거를 켜줘야 되고요. 이것은 비행기 좌우로 오른쪽은 녹색, 왼쪽은 빨간색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스트로브는 엔진을 켜기 전에 키는 버튼이고요. 이것을 켜게 되면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펄스 라이트이 있는데요. 펄스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좌우로 랜딩 라이트이 번갈아 가면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정이 안 좋은 날에 공항에 착륙할 때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들이나 또 타워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비상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소엔 잘 쓰지 않지만 필요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라이트는 이쪽에 보시면 크게 3개의 라이트가 있는데요. 택시 라이트는 이 가운데 것만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라이트 키면은 이 3개가 전부 다 들어오게 되고요. 자, 택시 라이트 켜 있는 상태고요. 펄스 라이트를 켠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택시 라이트는 항상 들어와 있고 펄스 라이트는 깜빡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랜딩 라이트를 키면은 이 펄스 라이트는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펄스 라이트를 쓰고 싶다 하시면 랜딩 라이트를 택시나 오프 포지션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라이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패널 밝기 조절이고요. 이런 식으로 밝게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아래로 가시면 이거는 끄는 버튼이 되겠고요. 그리고 디머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는 랜딩 기어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체에서 랜딩 기어 라이트를 찾을 수 없었고요. 이거를 켜게 되면은 그 빛의 세기를 50%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빈 라이트는 뒤쪽 캐빈에 전원을 공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승객들이 이 버튼을 끄고 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끄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액세스 라이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버헤드 패널과 그리고 파워, 시스템,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제네레이터는 매뉴얼에는 메인으로 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프로 두어도 엔진 시동 걸 때는 순간적으로 메인 버스에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퓨얼 셀렉터 매뉴얼 확인, 그리고 스트로브는 켜주시고요. 디스플레이는 백업. 이것은 컴파짓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머전시 모드고요. 만약에 엔진 시동을 걸다가 패널이 나가는 경우에도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드를 바꿔서 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뉴얼 오버라이드 컨트롤 풀 백워드. 이 매뉴얼 오버라이드 컨트롤이 제일 아래로 되어 있는지 스로틀 컷오프 되어 있고요. 퓨엘 셀렉터는 왼쪽 혹은 오른쪽 확인하시고요. 이그니션은 오토, 옥스BP 스위치 온, 옥스BP 온. 이 펌프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스타터를 2초간 온으로 두어서 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배터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24.5V 이상이 되면 되고요. GPU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28V가 되면 됩니다. GPU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GPU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자, 볼트 확인했고요. 스타터 2초, 1초, 2초. 그리고 타이머를 시작해 주시고요. 자, 엔지가 13%가 되면은 자, 로우 아이들. 자, 지금은 문제가 있는데요. 다시 컷오프 하겠습니다.
5V. 지금 한 개 이제 시동을 취소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NG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NG가 30%가 될 때 30초를 지나면 되고요. 그리고 50%가 될 때 40초를 지나면 되는데 아까 봤더니 그 NG가 오르지 않더라고요. NG는 가스 제너레이터의 RPM을 얘기하고요. 자, 이때는 그 엔진 챔버에 연료가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드라이 모터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드라이 모터링을 하는 방법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매뉴얼 오버라이드가 뒤로 가 있는지, 그리고 스로틀은 컷오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그니션은 꺼 있어야 됩니다. 시동을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그니션은 끄고요. 부스트 펌프는 ON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똑같이 엔진 스타터로 시동을 걸게 되겠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타이머를 재고요. 자, 이 드라이 모터링을 할 때는 최대 15초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 챔버에 남아있는 연료를 소모시킬 때는 15초. 자, 15초가 지나면 5V로 시동을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행을 하고 나서 이 ITT 인터 스테이지 터바인 템퍼처가 굉장히 높을 때 혹은 여름 날씨에 바깥 기온이 35도 이상이 될 때는 이 엔진을 식혀주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때 또 사용하는 것이 이 드라이 모터링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식혀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배터리 볼트가 낮은 관계로 GPU를 연결해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GPU를 연결했고요. 이 소스에서 GPU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GPU 파워고요. 볼트는 28V 이상이 되면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그니션 오토, OXPP ON, Fuel Selector 매뉴얼. 자, 스타터를 ON으로 2초, 1초, 2초. 그리고 타이머를 켜시고요. 자, 13% 이상이 되면은 로우 아이들로 올려주시고, 자, 30초가 되기 전에 NG 30이 넘으면 됩니다. 자, 30 by 30. 그리고 40초가 되기 전에 50%를 넘으면 됩니다. 자, 50 by 40 체크했고요. 자, 5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은 하이 아이들 그리고 플라이트 아이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1분 안에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거고요. 만약에 이 제 시간 안에 NG 가스 제너레이터 RPM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그 즉시 컷오프 하시고 엔진을 스타터를 오버트로 해서 시동을 취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XPP는 오토, 플랫 셀렉터는 오토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AP 트림 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스를 배터리로 바꿔주시고 GPU를 해제를 하시면 시동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을 끝마치고 착륙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엔진이 많이 뜨거울 텐데 시동을 끄고 엔진을 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드라이 모터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진을 끌 때는 필렛 셀렉터 매뉴얼 그리고 오토파일럿 트림스 오프 그리고 스로틀은 플라이트 아이들 상태에서 2분간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2분 지났다고 가정하고요. 스로틀을 로우 아이들로 여기서 15초 동안 또 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다 하고요. 컷오프 그리고 OXPP 오프 이그니션 오프 그리고 제네레이터도 끄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모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터링 할 때는 자 앞에
이그저스트에서 가스랑 뜨거운 열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점검을 하면서 커버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30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엔진을 식히고 나서는 커버를 바로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한번 식혀보겠습니다. 먼저 이그니션은 오프 포지션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옥스 BP는 ON, 퓨엘 셀렉터는 매뉴얼 상태로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터를 2초간 눌러주겠습니다. 1초, 2초, 타이머를 체크. 자, 이 드라이 모터링은 30초가 최대고요. 자, 보시면 인터스테이지 터바인 템플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은 컷 오프에 위치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30초가 됐죠? 타이머는 끄고 5V로 시동을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스 BP 끄고 자, 이렇게 온도를 식혀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제네레이터도 끄고 소스를 꺼주시고 크래시 레버를 내리시면은 모든 시동 끄기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자, 바로 커버를 씌울 수 있는 모습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난 뒤에 시뮬레이터를 종료하시면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이 되겠습니다.